네. 네, 그리스와 유로존 운명을 가를 그리스 국민투표가 끝났는데요. 네. 결국 반대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이런 결론? 예상을,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뭐 반대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결과를 보면은 압도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긴축안을 따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리스 국민들은 우리의 길, 우리의 방식대로 나아갈 테니까 채권단은 오히려 우리의 입장을 봐달라는 이제 반대표를 던진 거거든요. 지금 비율이 60%를 넘었다는 얘기가 네.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나오는 외신들은 이제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가 자신감에 넘쳐서 내가 48시간 내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저녁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프랑스 이제 메르켈 총리하고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만나서 독일과 프랑스 투톱이 만나서 아마 그리스 문제에 대한 마지막 이제 어떤 앞으로의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될 텐데 글쎄요. 지금 제가 보기엔 그리스 국민들이 굉장히 좀 낙관하는 게 아닌가,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살짝 우려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낙관적이라고 얘기했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심리 같은데요. 근데 이미 뭐 반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사실 독일 쪽은 매파, 강경파 쪽입니다. 프랑스가 좀 온건파. 그래서 프랑스는 그리스를 묶어두자는 쪽이고, 지금 메르켈 총리는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전화를 받고 있다. 빨리 그리스를 떼내자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 날 아마 만나가지고 브뤼셀에서 유럽 정상들이 만나서 의견을 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리스가 드라크마를 쓰든지 이번 기회로 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리스에게도 좋고 또 유로존 국가들에게 저는 결과적으로는 좋을 것이다. 단 드라크마라는 게 그리스 자국 화폐 말씀. 그렇습니다. 유로존에 가입하기 전에 쓰던 화폐인데 예. 아마 새로운 화폐를 발행할 때 뭐 드라크마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화폐 말씀을 드리면 드라크마로 가는 것이 그리스가 중장기적으로 자립갱생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나 이게 단기적으로는 유로존 국가들, 나머지 18개 국가들에게는 만약에 나간다면 19개 국가니까 18개 국가들에게는 상당한 시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잘 극복을 하면 유럽 경제는 그나마 좀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미난 현상이 실제 밖에서는 다들 걱정을 하고 있고 이 네. 여파가 어떻게 번질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 국민들은 지금 해변가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안과 밖의 시각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그리스 국민성이 원래 이렇게 낙관적인가요? 어떻습니까? 국민성이 낙관적이라기보다도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위험에 딱 닥치면 누구든지 그 위험을 좀 피하고 싶잖아요. 회피 심리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 지금 이 정권을 뽑아준 그 지금 이제 그 그리스가 급진좌파 연합의 그 시리자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당을 뽑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의 젊은 층들이에요. 이 젊은 층들은 결국 뭐냐면 우리 힘든 거 싫다. 어차피 외부에서 지금 개혁 뭐 들어오고 이러면 어차피 우리 또 졸라매야 되는데 어차피 배고를 거 지금 일어나 나중에 일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우리 더 이상의 긴축은 원치 않는다. 나는 이 위험을 더 이상 뭐 계속 가져가고 싶지 않다. 이런 불안에 대한 저항 심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 시나리오인데요. 앞으로 네. 어떻게 결국은 가장 큰 채권 국가인 독일하고 프랑스가 네. 노 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뭐 더 하나로 압축하면 독일이거든요. 네. 가장 많이 돈을 빌려준 것이 독일인데 독일이 이렇게 우리의 안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제 유로화를 수혈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이게 가장 극단적인 네.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 입장에서는 유로화가 당연히 없고 국가의 금고는 말랐기 때문에 자국 화폐를 어쩔 수 없이 발행해야 되고 이제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게 되는데 실제로 이건 뭐 최악 극단적인 시나리오고 이제 그 사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좀 그나마 긍정적인 거, 그리스 쪽에서 긍정적이겠죠. 지금 나오는 얘기는 빚을 한 번 더 한 30% 또 탕감해준다. 기존에 있는 빚을 또 한 번 탕감해주고 네. 과거처럼 또 돈을 빌려주는 건데 예. 아마 이 방식을 택하기에는 독일을 비롯해서 기존 뭐 국민들 비롯해서 유로존 회원국들의 반발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이탈리아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 한 1,300억 유로를 빌려줬고 프랑스가 한 800억 유로,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400억 유로 정도를 빌려줬는데 이탈리아 은행들이 지금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게 디폴트로 정말 가게 된다 그러면 이탈리아까지 파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탈리아를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리스가 인질로 잡고 독일과 함께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외환 보유고로 10억 유로밖에 갖고 있지는 못하는데 네. 7월 10일 당장 25억 유로를 갚아야 되고 20일 날 또 한 30억 유로를 갚아야 되고 7월 30일 날 32억 유로를 갚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 75억 유로를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이 10억 유로밖에 없는 그리스가 무슨 수로 갚겠느냐.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유럽 중앙은행으로부터 ELA라고 하는 긴급 자원을 받아야만 되는데 은행도 아마 ATM 머신도 제가 볼 때는 월요일 날 문을 열 수 있을지 모를 정도. 월요일이 아마 마지막 데드라인이겠죠. 데드라인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놓고 보면 아마 이탈리아의 문제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뭐 다른 PX 국가들의 문제를 놓고 봐서
이 독일이 상당히 결정을 하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하고 세계 경제는 어떤 네. 여파가 있었습니까?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금융시장 네. 봤는데요. 일단 유로화 가치가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한 1% 정도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유로화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보여지게 되고요. 유럽 증시의 선물 시장은요. 기본적으로 3%대 4%대까지 급락 양상. 미국 선물 시장은 한 1.5%에서 한 1%대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 증시도 오늘 하루 정도는 아마 이런 악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밤에 독일, 프랑스 회의, 그다음에 내일 유로존 정상들이 모여서 또 한번 회의를 하게 되는 수요일 정도가 된다면 정말 방향성은 나오게 될 텐데 좀 최악은 만에 하나 그리스 왕따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를 완전히 고립시켜가지고 굴복시키겠다 이런 정면 승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힘의 논리, 옛날 논리가 또 나오게 될 텐데 좀 그 전에 사전 협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그런데 있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게 아니라 사실은 멀리 있지 않는 가까운데 중국 경제가 더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상해 주식이 지금 3주 연속 3주 연속 하락세를 하락세죠.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유럽도 유럽이지만 중국 경제도 제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스 사태가 세계 증시와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짚어봤습니다.